안녕하십니까. 스페인어 하는 아저씨 프로페명입니다. 예, 오늘 5번째 강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치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근데 모든 전치사를 다 다루지는 않고요.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de, a, en, con, para, por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6개만 봐도 충분하고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그때 문맥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전치사 중에 하나고요. 이것의 의미는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쇠르 동사할 때 쇠르하고 대가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이때 뭐였어요? 소유, 출신, 재료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 출신, 재료의 의미는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소유 돼 있습니다. 비노 에넬 코체 데 수 파드레. 여기서 비노 이거 보고 와인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벤니르 동사입니다. 비노 에넬 코체 데 수 파드레가 아버지의 차를 타고 왔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아버지의 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출신. 어디에서 온 거죠. 출발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볼까요? 예고 un paquete de Barcelona. 바르셀로나로부터 어떤 파케테 패키지가 하나 왔어. 이렇게 되는 거고, su familia es del norte. 그의 가족은 북쪽 출신이야.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료 볼까요? compre muebles de madera. 자, muebles 가구입니다. 마데라가 뭐예요? 목재니까 목재로 만든 가구를 나는 샀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번째, 전체 중에 일부를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억해도 돼요. 약간 할 때 은복고대. 많은 친구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처음에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약간이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연필 몇 개, 혹은 뭐 고기 조금 이런 거 할 때 운 뽑고, 이건 알아요. 운 뽑고 아는데 운 뽑고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까르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운 뽑고 대 까르네 해야 됩니다. 왜냐면 뽑고가 명사거든요. 운 뽑고 대 까르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자, 또마르 동사 취하다는 뜻이죠. 또모 운 뽑고 대 까르네 아사다. 자, 까르네 아사다 구운 고기를 조금 취했어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소재, 장르, 내용 등을 표현하는데 주로 예술작품, 소설, 영화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볼까요? Me gustan los libros de aventura. 자, 모험 소설. 아벤투라 하면 모험이니까요. 모험 소설. 모험의 책을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 관해서 표현할 때, 어떤 성질, 성격을 이야기할 때 대사용합니다. 자, es persona de buen carácter. 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7번, 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악두아르 대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악두아르 대 해가지고, 뭐뭐로 일한다. 예문 보면, 악두아 대 아세소르. 아세소르가 고문입니다. 그래서 고문으로 일한다. 8번, 이제 원인을 표현하는데요. 어떤 사건이나 예상하지 못한 것, 충격적인 원인, 그리고 어떤 감정의 이유가 있어요. 감정. 자, 감정에 관한 것도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자, 쌀따 대 알레그리아. 쌀따르라는 농사입니다. 쌀따르가 깡충깡충 뛰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뻐서 깡충깡충 뛰었어요. 깡충깡충 뛰는 원인이 뭐예요? 알레그리아, 기쁨인 거고. 자, 무리오 대 인파르토. 인파르토 하게 되면 경색입니다. 심근경색 같은 경색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경색으로 무리오, 죽었다, 사망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방식 의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냥 대부엔 앞에 통째로 외워주십시오. 좋은 의도. 아시겠죠? 원래 fair라는 단어가, fair라는 단어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볼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냐면 자동차 이름 중에 뭐가 있어요? 산타페라고 있죠? fe가 종교적인 단어인데 원래는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산타페 하니까 거룩한 믿음 이런 뜻이죠. 물론 이제 미국의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 이걸 따가지고 자동차 이름으로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fe라는 게 어떤 그 의도, 어떤 믿음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부엔 앞에서 좋은 의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물입니다. 내용물.
요거 좀 이따 뒤에 거하고 좀 구별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no speed un sobre de azúcar. 이 sobre 앞에 un 붙었죠. sobre가 명사가 되면 봉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봉투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수가르. 설탕입니다. 그래서 설탕이 들어있는 봉투를 no speed에 요구한다. 그래서 설탕 봉투 하나 달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시간을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대디아 대노체 통째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한 것 같아요. 예가모스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cuando todavía era de día. 아직 낮일 때 도착했어요. 이렇게 되겠고요. 자, 1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하고 아가 같이 붙어 나오는 겁니다. 대, 아, 뭐뭐부터 뭐뭐뭐까지. 아시겠죠? 뭐뭐뭐부터 뭐뭐뭐까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trabajo de 8 de la mañana a 3 de la tarde. 뭡니까? 나는 일합니다. de 8 de la mañana 아침 8시부터 a 3 de la tarde. 아시겠죠? 간단하죠? 자, 근데 여기서 시간에 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desde hasta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 desde 하게 되면 desde las 8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hasta las 3 해줘야 됩니다. 대아로 쓰게 되면 관사를 안 쓰고요. desde hasta를 쓰면 관사를 씁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학기 아미가사. 자, 여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아이 바리오스 킬로메트로스. 자, 몇 킬로가 된다. 몇 킬로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인데 어떤 방식, 분위기인데 이거 그냥 수거처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대삐에 하게 되면 서서 데로디아스 했는데 로디아가 뭐예요? 무릎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델라도 하면 기울여져서 데프렌테 선두로 데카베사 마찬가지입니다. 선두로. 그리고 데랄펜테 갑자기 데운트라고.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이제 술 마실 때 원샷 하잖아요. 그게 데운트라고 이겁니다. 자, 볼까요? 예문 볼까요? 데랄펜테 갑자기 se dio cuenta. 자, 이 표현을 꼭 외워두십시오. se dio cuenta 했는데 자, darse cuenta. 자, darse cuenta만 외우지 말고 뒤에 대까지 같이 외우세요. 뭐를 알아채다, 인지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 됩니다. De repente se dio cuenta. 자, 알게 되었으면 뭐를 됐게 lo había dejado solo. 그를 혼술로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려졌다는 뜻도 되겠죠. 뭐 슬프긴 하네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과 함께 사용이 된다 그랬는데 최상급을 표현할 때 어떻게 씁니까? 최상급의 표현은요 어떤 거냐면 형용사 마스 해주고 마스 형용사 그 다음에 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표현인데 이런 식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있는 것들은 정관사가 이제 붙어줘야 돼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게 아니면은 자, 최상급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밑에 예문 볼게요. 에슬라 오브라 라 들어갔다 정관사 más valiosa del museo. 자, 박물관에서 가장 값비싼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자, 이제 그 남자들이 그 뭡니까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야. 그러니까 너는 에레스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럴 때 무헤르라 하면 좀 그렇잖아요. 에레스 라치가 가장 예쁘다. 자, 구아빠라고 합시다. 라치가 마스 구아빠 세상에서 될 문도. 예를 들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야. 라치카 마스코바. 자, 정관사 들어갑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구문이 있는데 명사 대 형용사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명사형 하고 대가 나오는 게
앞쪽에 명사 대가 이거 일종의 형용사적인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예문을 좀 볼게요. 에슬라 호야 데 옴브레. 호야 하면 뭡니까? 보석이거든요. 남자의 보석이라고 하지 말고 보석 같은 남자. 그 다음에 우남 마르비야 데 꽃체 있잖아요. 자, 차의 놀라운 기적 이러지 말고 놀라운 차.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데사스트레 네 세크레타리오. 자, 비서의 데사스트레 재앙이라고 하지 말고 재앙 같은 비서. 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 통째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이 표현은 세르라 마르데 하고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보통 대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형용사가 나와요. 그래서 매우 뭐뭐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문 보면은 에슬라 마르데 심파티카 했잖아요. 보세요. 라 마르데 심파티카 했는데 이거 뜻은 뭐라고요? muy simpática 이 뜻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는 뭐냐면 두 번째 보면 대 수수단티보 엔 수수단티보. 자, 대하고 n인데 같은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위에 거는 좀 다른 명사가 들어갔거든요. 요거는 같은 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건 그냥 이것도 일종의 그 표현으로 외워두십시오. 데디야 인디야 하게 되면 날이 갈수록 이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 밖으로서 얘도 계속 성장해 갔어요. 데디야 인디야 날이 갈수록. 자, 라 노티시아 코레오. 그 소식은 뉴스는 코레오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복과 엔복과 입에서 입으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거시기하긴 한데 자, 기본적으로 소유 출신 재료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시험 문제 되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요거 12번하고 13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또 조금 더 가게 되면 데스 데 아스타. 그리고 13번 같은 거, 이 표현들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데 피에, 데 로디아, 데 라도, 데 프렌테, 데 카베사, 데 레펜테, 데 운트라고. 그래서 통째로 외우십시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좀 영어랑 좀 비교를 하자면요. 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of하고 from을 합쳐놨다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아 같은 경우는 to 혹은 toward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혹은 그런 뜻이 되니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향하는 방향 또는 가는 목적지의 끝점. 여기 최종 목적지를 이야기합니다. 보이 알라 오피시나. 난 이쪽으로 가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오피시나라는 거죠. 사무실이라는 겁니다. 난 사무실로 간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나 장소. 이건데 사실 이거는 n도 해당이 돼요. 다만 뭐냐면 요걸 어떤 넓이로 표현할 수 있으면 n이고요. 점으로 찍어서 표현할 수 있으면 요거는 a입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Te espero alla salida del cine. 어떤 공간으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죠. 살리다라는 거는. 그죠? 어떤 자체는 공간이 아니고 열려 있는데 한 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R을 씁니다. 그래서 Te espero a la salida del cine. 자, 극장에 영화관의 출구에서 너 기다린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에 관해서도 어떠냐면 몇 시에라고 할 때 R을 씁니다. 그죠? 그럴 때 quedamos en 종로 우리 보자 종로에서 a las 10 10시에 이렇게 되겠고요. 이때 깨달아도서 남는다는 뜻이 아니고 약속을 잡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사물의 어떤 상황을 표현한다는 건데 레모호 하게 되면 이제 잠겨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통째로 외우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행위를 표현할 때 방식인데 요것도 그냥 통째로 좀 외우세요. 보세스 하게 되면 큰 소리로 라는 뜻이 되고요. 자, 마끼나 있잖아요. 마끼나 하게 되면 그 기계로 하지 마시고요. 타이핑하는 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이제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마끼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때는 타이핑으로 라는 뜻이 되고요. 자, 아마노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죠. 모든 거 손으로 한다고 할 때 아마노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라하고 국적의 형용사 있잖아요. 국적의 형용사 들어가게 되면 알 에스틸로
없죠. 요때는 여성이 들어갈 거고 요때는 남성이 들어갑니다. 자,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라 프란세스 하게 되면 프랑스식으로, 만약에 알라 로마나 하게 되면 알 에스틸로 로마노, 저 로마식으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알로 그란데 해서 성대하게, 그냥 통째로 외우십시오. 이거는 뭐 다르게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가격을 표시할 때 에스타르 아 쓰는데,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 물건 값이 바뀌는 품목인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공산품 같은 경우는 가격을 어떻게 물어보냐면 꾸안또 S 혹은 꾸안또 꾸에스타 하잖아요. 근데 과일 같은 거나 야채 같은 거는 어떤 시즌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 시즌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좀 적게 나오는 시즌에는, 귀해지는 시즌에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꾸안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어볼 때도. 여기서 예문 보면 cuánto están las naranjas. 저 오렌지 지금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이때는 또 언제 또 이 표현이 가능하냐면, 정가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또 세일 같은 거 할 때 보면 가격이 바뀌잖아요. 그때 가격이 변동이 되는 그 타이밍에 이 표현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배분하는 건데 분배하는 겁니다. 분배. 자, tocamos 3 euros cada uno. 1인당 3명씩 3유로씩 내면 돼. 이런 표현입니다. 요거 많이 쓰죠, 그죠? 엠빵 할 때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아하고 같은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8번 직접 목적어가 사람인 경우 직접 목적 앞에 쓴다. 요거는 원래 배우니까요. 지금 여기서는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나 오라시온 문장, 어떤 문장? 베오 아토 에르마노. 자, 베오 아토 에르마노라는 문장에서는 el complemento directo, 자, 직접 목적어는 바 procedida por 아에 이끌려진다 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에 대한 설명이고요. 저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가장 기본 뜻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사건이 일어나는 걸 4번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방식에 관한 거 이야기할 때. 그리고 5번 요 시험 문제 잘 내거든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N. 자, 동사 행위가 벌어지는 장소를 지명한다 그랬는데 좀 넓은 장소예요. 자, 나시 엔 그라나다 안달루시아. 나는 그라나다 안달루시아에 있는 그라나다에서 태어났어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행위가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그냥 언제 할 때 보통 웬만하면 다 en 씁니다. 자, en primavera. 자, 봄에는, 그죠? 여름에는 en verano 되겠죠. el campo se llena de flores. 자, 봄에는 들판은 어떻게 된다고요? 꽃으로 가득 찬다. 그 다음에 3번 동사의 어떤 행위를 표현한다 그랬는데, apareció en pijama. 옷을 이야기할 때 전부 다 en 씁니다. apareció en pijama. 잠옷 입고 나타났어요. 자, 교통수단 4번 교통수단 다 en 씁니다. suele viajar en avión. 자, 주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한다 했는데, 자, 예외는 딱 2개 있습니다. 교통수단에서 예외가 되는 거는 딱 2개. 까봐요. 그리고 삐에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동하는 데 있어서 수단은 전부 다 n이고요. 예외가 되는 거는 까봐요, 삐에입니다. 말 타고 할 때 까봐요라고 합니다. 자전거 탈 때는 n입니다. n 비스클레타입니다. 자, 5번 어떤 사물의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형태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거 표현한다 할 때 그냥 요거 표현 그대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문맥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La película está rodada. 제 영화는 촬영됐어요. 뭐로? en 16mm로 16mm 필름으로 만들어졌어요. 촬영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n이 영어에서 in이라는 뜻도 있지만 into의 뜻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entramos en casa. 자, 집에 들어갈까? 주로 이거 같이 쓰이는 거는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 entrar, ingresar, meter 등의 동사와 함께 n이 뒤에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번 뭐뭐 위에라고 할 때 사용하고요.
자, la cazuela está en el fuego. 자, 불 위에 가스열라 냄비가 있습니다. 자, 소치죠, 사실은. 이거 어떤 소치냐면, 만화 같은 거 보면 그 마법사들이 불 위에서 올려놓고 이제 끓이는 그런 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가스열라라고 합니다. 그걸로 이제 문맥을 보고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진 않고요. 자, 8번. 자, 전공 있잖아요. 전공은 그냥 무조건 N 씁니다. Me he especializado en electrónica. 나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어요. 되겠고, 자, 9번. 이거는 뭐냐면요. 지각 동사라고 했는데, 지각 동사가 뭡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그죠?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어떤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셀로노타 엔나보스. 어떻습니까? 목소리에서 티가 난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떼꼬노시. 자, 여기서 꼬노세를 넣어서 너를 알다 그러면 안 되고요. 너인지 알았어 라는 뜻입니다. 누구인지 알아채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꼬노세르가. 그때 꼬노시에서 너인지 알았어. 뭐를 보고? 엔로스 안다레스 걸음걸이를 보고. 그래서 너인지 알아차린 이유가 뭡니까? 걸음걸이인 거죠. 자, 이런 의미예요. 이유를 밝힌다는 것은. 자,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는 뒤에 한꺼번에 모아서 연습 문제 풀이할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꼰 한번 볼까요? 자, 꼰은 기본적으로 뭐뭐 함께, 그죠? 그래서 la sopa se come con cuchara. 그래서 스프는 구차라로 먹는 어떤 도구를 설명해 주네요. 그 다음에 동행, 동료, 이게 진짜 함께라는 뜻이죠. 비노 con mis padres. 그는 왔어요. con mis padres,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자, 사물의 내용물인데, 자, 아까 하고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비교를 할 건데요. llevo un maletín con dinero. 자, 말레틴 하게 되면 요새는 잘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007 가방이거든요. 뭔지 모르겠으면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건지.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아까 뭐 했냐면, 내용물을 설명하는데 서브레드 아스카라라는 게 있었고, 여기서는 말레틴 꼰 디네로잖아요. 왜 언제 대를 쓰고 언제 꼰을 쓸까요? 라는 겁니다. 재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 서브레를 만든 이유가, 사브레를 만든 그 봉투를 만든 이유 자체가 아스카, 설탕을 위해서 만든 거면은 대를 쓰는 거고요. 근데 말레틴이라는 거는 이 가방에 다른 걸 집어넣을 수도 있죠. 돈이 말고 책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말레틴 콘 리브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뒤에 나오는 명사를 위한 것이면 대를 쓰는 거고, 그거랑 상관없이 다른 게 대체가 될 수 있는 거면은 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 보면 말레틴 콘 디네로. 자,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어요. 뭐를? 돈이 있는 가방을 가지고 있어요. 돈가방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거죠. 만약에 책 가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레틴 콘 리브로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관계 또 의사소통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relación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냥 mantengo buena relación con mis vecinos. 나는 내 이웃들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과 함께 써가지고 조건을 표현한다 그랬는데 꼰하고 동사 원형 해가지고 뭐뭐 한다면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Tú crees que con darme unas palmaditas en la espalda me olvidaré de todo. 자, 너는 그렇게 믿고 있는구나. 뭐라고? 내 어깨를 en la espalda, 내 등을 palmaditas 툭툭 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내 등을 툭툭 때려주는 걸로 주로 둔다면 내가 모든 것을 잊어먹을 거라고 tú crees. 나는 그렇게 믿고 있구나. 라는 뜻이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뭐. 그래서 꼰하고 동사 원형이 나와가지고 뭐 한다면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감탄문에서 대조 반어적으로 사용한다 그랬는데 꼴로케 요때 quiero quemarme tratas. 이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도 너는 나를 quemar me tratas.
나를 그렇게 나쁘게 취급하다니, 대우하다니,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꺼낼 디너롭게 띠네. 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가 인비타 아나디, 아무도 초대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사주지 않아요. 라는 뜻이 되고요. 사실은 이 표현은 또 어디서 뒤에서 한 번 더 표현이 되거든요. 그때 가서 자세히 보긴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제일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뭐냐면 빠라하고 뽀르입니다. 자, 빠라 뽀르 이거 구별하는 거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점들이 많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빠라, 첫 번째 목적 또는 용도를 표현해 준다. 혹은 대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첫 번째 볼게요. 예문 볼게요. 자, 수이하, 그의 딸은 레비디오 디네로, 자, 돈을 요청했어요. 돈 달라고 했어요. 빠라 일할 디네, 극장에 가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죠. 그 다음에 디메 빠라 깨로 네세시타, 자, 나한테 말해봐. 뭐를 빨았게, 무엇을 위해서 로 네세시타, 그게 필요한지를 어떤 용도를 이야기해 주겠죠. 그리고 또 보면 세르비르 동사 있거든요. 세르비를 하게 되면 일단 그냥 무조건 빨아 해주시면 됩니다. 뭐뭐에 소용이 된다. 이것도 어떤 목적, 용도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두 번째, 목적지, 방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방향이에요. 자, 예문 볼까요? Al salir del cine nos fuimos para casa. 여기서 para casa는 뭐냐? 집 쪽으로 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집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l salir del cine, 극장에서 나와서 nos fuimos para casa. 우리 집 쪽으로 갔어요. 이때는 para 대신에 hacia, 어디를 향해서라는 걸로 대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행위가 종료되는 시간인데 언제까지 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La chaqueta estará terminada. 자, 자켓은 끝나게 될까요? 완성이 될까요? Para cuando comience el frío. 추위가 시작될 때까지는 마무리가 될 거야. 아시겠죠? 뭐뭐까지 라는 뜻이 됩니다. 자, terminaré el trabajo para mayo. 자, terminaré el trabajo. 자, 일을 끝낼 겁니다. 언제? 5월달까지는. 그리고 vendrá para navidad. 자,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올 거야. 아시겠죠? 언제까지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4번 능력이나 용도인데 어떤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1번하고 좀 상통하는 거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볼까요? Me desprecio. 자, 나를 저평가하고 medico. 저평가했다는 나를 깔봤다는 얘기겠죠? 나를 깔보고 이 medico 나한테 말해서 뭐라고 할게? 너 발리야 빠라나다. 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나쁘네요. 나빴다. 그죠? 넘어갈 거예요? 자, 의견인데, 이건 뭐냐면, 누구에게 있어서 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냐면, para 세르반테스에게 있어서, los celos eran la peor enfermedad del hombre. 셀로, 질투라는 것은, la peor enfermedad, 최악의 질병이다. 누구의? del hombre. 남자의 최악의 질병이다. 이게 누구 의견이에요? 세르반테스 의견인 거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문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보세요. 이거 이제 사물이나 취급하는 사물 혹은 상황의 중요성이 빈약하다는 건데, 이거는 예문을 좀 볼게요. Para lo que has hecho, 네가 한 것에 비해서 mejor no hubiera dicho hecho nada.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취약하다는 게 안 해도 굉장히 평가를 절하하는 경우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 사르데 하고 테니엔덴 cuenta데 했는데 이거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되고 뭐뭐를 고려해 본다면 이라는 뜻도 되고요. 예문 볼게요. 그냥 자, 예문 볼게요. 자, para tener 60 años se conserva muy bien. 60 años, 60살이잖아요. 60살이란 거를 고려해 본다면 se conserva muy bien.
conservarse bien에서 젊어 보인다, 어려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conservarse bien에서 어려 보이다 혹은 젊어 보이다. 그래 60살 먹은 거를 고려해 본다면 새 conserva muy 되게 젊어 보인다 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되기도 하고, 보세요. 60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60살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젊어 보인다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빠라 하고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경우에. 다음에 좋은 평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야, 글씨 하면은 역시나 누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야, 경치 좋은 거 하면 뭐 어디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보세요. 빠라 부에나 레트라, 글씨 좋은 거 하면은 라테 까르면 글씨지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빠라 플라에스 보니타, 해변이 예쁘다고 하면 라스테 산토도밍고의 해변이지,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 되게 유용하죠, 그죠?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냅니다. 요거 특히 좋은 평가에 관한 거,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내니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쉽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뽀르입니다. 뽀르는 기본적으로 어떤 원인, 아시겠죠? 원인 혹은 동기,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라하고 어떻게 구별하냐면, 빠라 같은 경우는 목적 혹은 대상 아니면 용도, 요 세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뽀르는 기본적으로 원인, 이유, 동기,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에스투디오 메디시나 por su padre. 자,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는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fue detenido, 체포되었습니다. por conducir borracho. 자, 술 취해서 운전하는가, 그래 음주운전한 것 때문에 fue detenido, 체포되었어요. 자, 원인이나 동기를 이야기해주죠. 그 다음에 수동태에서의 행위, 동사 행위자.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간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디에서 하게 되면 n이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근데 어디쯤에 하게 되면 다 뽀르입니다. 아시겠죠? 공간에서 뽀르는요,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장소가 아니고 모르겠어. 대충 어디쯤이야. 이게 뽀르고요. 두 번째, 어디를 지나는 것도 이 뽀르 이 장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뽀르가 또 어떤 거냐면, 어떤 공간이 있으면, 공간에 가만히 있으면 n인데요. 공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뽀르예요. 요 세 번째 공간에서 의미가 그거거든요. 자, 첫 번째, 정해지지 않은 대략적 위치. 리브로 로드 해 뽀르기. 그 책 말이야, 여기쯤에 놔뒀는데, 거기쯤에 놔뒀는데. 자, 두 번째, 지나가는 장소. Está paseando por el parque. 공원을 지나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죠. 어디를 통과하는 거. 그 다음에 pasaron por entre las flores. 자, 꽃들 사이로 지나갔어요 라는 게 되겠고요. 또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에서 뭐뭐를 막 찾는 경우, 찾는다고 하는 행위를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por를 사용합니다. 이건 나중에 연습 문제에서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의 일부, 네 번째 뭐냐면, 이건 그냥 기억해주세요. 뽀르라 마냐나 뽀르라 따르데 뽀르라 노체. 제가 n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낮에, 밤에, 오후에 할 때 n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쓰니까 맞다고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틀리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 때 그냥 뽀르로 쓰세요. 그 다음에 1년 중에 특정 기간이라고 했는데, 어떤 그 시즌이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뽀르 세마나 산타, 그리고 뽀르 나비다. 미래 갈리시아, 나는 갈리시아로 갈 거야. 뽀르 세마나 산타, 사마나 산타 동안에 뽀르 나비다. 여기서 크리스마스도 되지만 크리스마스 그 시즌의 휴가철도 나비다이라고 하거든요. 그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인 시간이라고 했는데, 언제쯤에 라는 겁니다. Por los años 50, 50년대쯤에, 아시겠죠? Por estas fechas, 이 날짜들쯤에. 그 다음에 주기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몇 번, 1년에 몇 번, 하루에 몇 번 하는 거 전부 다 포로 씁니다. 자, 기억할 건 뭐냐면, 그런 거 할 때는 포로 하고,
명사가 벌어오는데 이때 아 같은 경우 쓸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정관사 들어가고 명사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문 볼게요. Viene tres veces, 자, 3번 와요. por semana. 일주일에 3번 온다 해도 되는데 이때는 por semana 하든가 a la semana 하든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자,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도 웬만하면 그냥 por로 쓰세요. 틀리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할 말이 없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a 20 kilómetros por hora. 시간당 20km, 시속 20km. 그 다음에 볼까요? 대체하거나 대치하는 거라 그랬는데 뭐뭐 대신에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Hoy vengo yo por mi hermana. Ella está enferma. 나 오늘 내 여자 형제 대신 왔어요. 네, 그녀는 아파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운송수단이라 그랬는데 교통수단은 뭐였어요? 교통수단은 N이었고 예외가 되는 건 A, B에 까바요밖에 없었잖아요. 통신이나 보내는 수단은요 전부 다 뽀르입니다. 통신이나 보내는 수단은 전부 다 뽀르입니다. 자, 로 엔비아레 잖아요. 그걸 보낼게 어떻게 뽀르 바르고 배로 뽀르 하면 비행기로 뽀르 트렌 기차로 셀로디레 뽀르 텔레폰은 전화로 말할 거야 라고 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이나 어떤 운송의 방식은 전부 다 뽀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했는데 얼마에 샀다, 얼마에 팔았다 라고 할 때 전부 다 뽀르를 씁니다. 가격이 얼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인데 5천원에 샀다 할 때 아시겠죠? 만원짜리다라면 자, 꾸에스타 혹은 손 만원이니까 뭡니까? 10,000 원에서 될 건데 빼로 5천원에 샀다. Lo compré por 5,000 원에서 이해하시겠죠? 네, 얼마에 샀다라고 할 때 자, por를 씁니다. Me vendieron la bicicleta. 나한테 자전거를 팔았어요. 어떻다고 por 붙겠으면 뒤로 아주 적은 돈으로 아주 작은 금액으로. 그 다음에 자 8번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와 함께 사용해서 목적을 표현한다 그랬는데 요 por을 묻는 문제 정말로 잘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빵 사러 갔다 했잖아요. 자, 빵 사러 간다 하게 되면 뭐이 하면 되겠죠? 원래는 voy a comprar pan 될 건데 요걸 한꺼번에 묶어서 뽀로 해버리는 겁니다. 아라고 할 수 있고 빠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빠라 곰빠라를 빠나 할 건데 이거 통틀어 가지고 그냥 뽀로 하나로 퉁쳐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이 뽀로 빤 하게 되면 빵 사러 간다 이렇게 돼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구문에 관한 건데 자 뽀로 무척게 그리고 뽀로 형용사께 그냥 무조건 기억해 주세요. 9개입니다. 조금 뒤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 이거 접속법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은 뽀르 무척게 혹은 뽀르 명사께 뭐 뽀르 형용사께 나오는데 전부 다 뭐뭐심에도 불구하고 혹은 뭐뭐시긴 하지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뽀르 무척게 프라티게 아무리 많이 연습해도 él no habla muy bien el español. 그는 스페인어를 잘하지 못해요. 슬프다. 이거 의미는 aunque practique mucho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뽀르 muy guapa que sea. 그는녀는 그렇게 예쁘긴 하지만 es muy maleducada. 버릇이 나빠요. maleducada 혹은 예의가 없어요 라는 뜻도 됩니다. 자, aunque es muy guapa. 이거 의미는 그녀가 예쁘긴 하지만 muy maleducada. 뭐요? 버릇이 없어요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전치사에 관한 부분은 좀 빠르게 좀 훑고 와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게 뭡니까? de, a, en, con, para, por. 자, 각자의 그 뭐냐면 기본 의미를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구문들 있잖아요. 구문들을 따로따로 같이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시험 문제 나오기 좋다라 시험 문제 내기 좋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고렇게 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딱 보기에도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캐치를 해 주시고 외워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치사에 관한 부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 연습 문제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인어 하는 아저씨 프로페 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